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바로 어제 2020년 주거 종합 계획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많지만 더 알아둬야 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규제는 더 강해지고 더 나온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 주택에 관련된 이 정책인데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중복적인 내용이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다. 투자 수요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1216 대책의 후속 입법. 자, 1212 대책의 후속 입법은 어떤 거냐면 이제 불법 전매할 때 이 청약 제한을 강화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10년간 이제 제한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대특별법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좀 더 강화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는 그러한 후속 입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이제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대 5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되고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추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사람이 실수요자가 되게끔 무조건 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시장 상황에 선제적이고 항상 이제 대응을 하는 방향이었는데 이제 먼저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각종 개발 사업을 엄정히 관리하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며칠 뒤부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일정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거주하는 인원 빼고는 거래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SOC 사업이라던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 서울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때, 필요할 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서 이 투자 수요들이 이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 특히 이제 실거래, 그러니까 거래된 것들을 집중 조사해서 이상 거래가 있으면 잡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 질서에 관련된 내용. 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단축됐죠. 60일에서 이제 30일로 단축이 되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지역을 좀 더 확대시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끔,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증빙 자료를 무조건 제출하게 해놨죠. 따라서 이 자료를 토대로 이 실거래 조사 기반을 구축을 하고 상시 조사 체계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0년 하반기에도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집중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거래 신고 기간이 짧아지면서 대응 시간이 좀 빨라졌고,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냥 자금 조달 계획서만 냈을 때는 잡아내지 못하던 것을 좀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분양가 관리, 이 건축가산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그리고 지자체 교육, 주기적 심사 현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분양가 심사를 좀 제대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가? 제가 나중에 한 편을 아예 임대차 신고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꾸리도록 할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임대차도 이제 무조건 신고하게끔 도입을 시킨다라는 내용인 거죠. 일단 임대차가 신고제가 도입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것이 첫 단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가 되는 거고, 나중에 전월세 상한제나 뭐 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임대 사업자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가 바로 내달부터는 들어갈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임대인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바로 다음 달이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해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은 바로 이 제재가 들어간다. 이게 7월 예정이거든요. 자, 일단은 임대사업자 내신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상한을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 5% 상한인데 이걸 넘게 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이제 취소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7월이 되면은 이런 모든 이 공적 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갱신 청구권, 그리고 그 임대료 상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공적 의무를 준수를 하고 있는지 이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이때 돼서 이 적발돼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하지가 않거든요. 자, 세 번째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등록임대 불법행위라 함은 이제 그 갱신청구권 같은 거죠. 이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나가라 하는 뭐 그런 행위들 일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음 달부터. 예, 그리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뭐 직방 다방 많은데, 여기에 임대 물건의 등록 임대 여부 표기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겠죠. 일단은 굳이 중개사한테 물어봐서 임대 등록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기보다 뭐 떠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거래하게 되면은 훨씬 편해지겠죠. 자,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및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관리 개선. 요거는 뭐 큰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중요한 건 임대차 신고제가 6월 달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바로 다음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들도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 청구권이 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7월 달에 이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바탕 7월 달에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핵심 내용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 거래 질서 정립. 아직도 보유세가 인상되는 게 모자른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에 또 10월에 또 발표가 되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또 발표가 되는데, 자, 올해는 2020년은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번에 강남 소초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내년엔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 그리고 두 번째 청약제도는 신청 전 주택 소유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부적격자가 굉장히 많죠. 요즘에 계속 제도가 바뀌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미리 주택 소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전 제공해서 부적격 최소화 시켜서 당첨 시 예비 당첨자를 확대시켜서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공급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실수요자가 들어가려면 당첨 후 거주를 해야겠죠. 따라서 이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해서 실제 수요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우리 부동산 거래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앞으로 미칠 텐데, 전자계약입니다. 일단은 공공부문은 의무화해서 이 전자계약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이 민간부문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12월부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 모두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발표 원문 살펴봤고요.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제 키워드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2020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들. 일단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해서 최대 5년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올해 안에 이게 시작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개발사업 엄격 관리. 바로 얼마 전 이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에 관련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죠. 앞으로도 이 대규모 개발들, 토목 개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은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사실상 이게 거래 신고제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무조건 임대인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첫 단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나오면 후속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나 또 임대인들 관리하기가 너무나 편해집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권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 그 총선에서도 이 부동산 부분에 과제로 얘기를 했죠. 추진할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상했던 것들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가 들어오면 전월세 상한제가 이어나오고 갱신 청구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 추진되고 10월에 또 로드맵이 발표된다고 하니 우리가 또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로 어제 발표한 2020 주거 종합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이미 알고 있는 거 말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빨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베스트 댓글에 또 카페 주소 연결해 놓으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저희 친구들 시켜서 정보 올리라고, 열심히 올리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도움될 만한 내용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예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 의무상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가 들어갈 테니까 미리 임대 사업자시라면 준비를 해 놓으셔라. 이렇게 마무리 멘트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